가지고 제 총기가 좀 허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UN 대표부에 참모관 때 나가가지고요. 77년까지 있다가 87년에 다시 또 나가서 92년까지 남북한에 갈 때 뒤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4층에 UN 본부 4층에 가면 UN 델리게이트 라운지라고 있는데 헝거리 공보관이 제가 그 당시 공보관 역할을 할 때니까 갑자기 날 만나더니 당신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 생일도 아닌데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자기 본국의 총리가 한국의 내무부 장관 이동호 씨가 와서 만찬을 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4천만 불을 공여, 그러니까 차관을 받게 돼가지고 그걸 기증식을 하러 왔는데 만찬사에서 한 얘기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공보관한테.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얼굴도 보고 물도 한 컵 마시고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가 만찬사에서 우리 대표단한테 갑자기 똑같은 워딩에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생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줄을 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국가를 만들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오늘의 번영을 통해서 6.25 때 우리가 한국에 도와줬는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4천만 불 지금 빌리는데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은 그 선배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축하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워딩을 해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읽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엔에 2번 근무했어요. 그런데 유엔의 다른 회원국의 지식인이나 지성인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오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축복받은 나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1.2차 대전, 인류가 역사 이래 1.2차 대전에서 1억 명 이상이 죽은 이후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만든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의 국제안보리 체제를 만든 게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그렇게 했는데 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진 나라가 48년에 한국의 독립을 위한 건국을 위한 투표를 관리하고 50년의 전쟁이 나니까 유엔군들이 파병을 해서 지킨 그런 유일한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만든 유엔이 한 나라의 건국을 도와주고 또 침공을 받으니까 지켜준 유일한 나라가 한국 아니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물을 안 마셨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괜찮아요. 시원하겠다. 그렇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대에 실현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88년에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80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반대해서 서방 국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84년 LA 올림픽에는 그거에 반대급부로 동구권 국가가 참여를 안 해서 반쪽 올림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183개국인가 최고로 많이 모였죠. 그런데 선수들은 4년, 8년 지나면 녹슬어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서울올림픽에 모든 그 선수들이 참여해가지고 많은 기록을 냈죠. 근데 우리는 4등까지 올라갔죠.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동구권이 붕괴가 되고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물론 그때는 해체가 되는 과정에 모스크바 대학생들이 아마 문성규 선생님이 모스크바 대학생들, 레닌그라드 대학생들을 미국에 방문해서 한 5년, 10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옐친이 친위 쿠데타를 KGB가 했을 때 그걸 막아서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와야 되고, 자유가 이제 동구권에 들어가면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2002년에 월드컵을 했는데 그 월드컵은 누가 유치를 했습니까?
일본이 단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그때 이후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몸값 비싼 사람들이 아이고 일본에 지진 나면 안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 개최라는 걸로 해서 한국에서 지진이 없는 한국에서 반을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4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도 4강.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4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6년에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 길을 못했는데 우리가 국민정신이 그 길을 하게 되고 삼성 또 많은 기업 LG 이런 데가 가전제품이 일본을 극복을 하게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앞서가는 이런 국가가 됐죠. 그 다음에 2018년 평창올림픽은 3수 끝에 됐습니다. 3수 만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IOC의 위원들은 거의 국가의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을 인천공항에서 KTX 타고 강남까지 가고 또 서울까지 와서는 고속도로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그리고 그동안에 와이사스나 팔고 무슨 삼성이 가전제품 받는 정도였지 이거 도로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다. 그래 그때 이후로 한국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도시공사가 해외에서 수출 요청을 받고 사우디 같은 데는 네옴시티에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당대에 서울올림픽, 월드컵,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와 역사 앞에 증명을 해보인 겁니다. 그럼 그 저력이 뭐냐? 한국인의 저력이 뭐냐? 그리고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데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섭리로 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개막 행사에 캐대언의 이제란 여자 가수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말로 노래를 했죠. 전 세계에 우리말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2000여 년 전에 천국복음을 얘기하신 예수 이후로 성인이 없죠. 근데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으로 해서 그분은 훈민정음을 얘기했습니다. 천국복음과 훈민정음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글자로 모든 언어를 가진 민족이 몇천 개가 넘죠. 그런데 그 언어를 표기하는 유일한 글자가 표음할 수 있는 글자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러시아어도 중국어도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도 전부가 한글을 변형을 해서 공부를 하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데 한글이 AI와 장착되고 하면 더 많은 천국복음을 한국에서 발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한국한테 사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선민족이라고 자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신이 강충하고 제세이화하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하고 이런 조상의 어떤 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한글이라고 하는 거하고 캐대언을 비롯한 모든 한국에서 발생되는 문화가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총리한테 물었어요. 그 기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십니까? 한국 음악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국 음식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세계가 한국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실정이나 남북관계는 너무나 암울하죠.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17년 전에 두 국가론을 동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론을 얘기한 거기는 둘 다 유엔 회원국이었죠. 17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난데없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어떻고 저쩌고 한반도에도 이거는 통일의 기운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ICC라고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이미 김정은은 그 제소가 되어 있죠. 어디 못 나가죠. 잡으면 재판정에 해야 하는데, 물론 안보리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뒷배가 돼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두 국가론을 한국 정부조차도 지지하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형사재판소나 유엔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슨 처벌을 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분단된 통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뉴른베르크에서 독일의 이스라엘 600만 참상을 재판을 하는 유엔군의 법정에서 나치의 군사 종사자들이 나는 죄가 없다, 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양심이라는 게 있다. 뉴른베르크에 가스실에 가는 건 너 양심에 네가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용납할 수 있었겠느냐. 바로 양심범으로서 하나의 인류 도덕 율로 징계해서 사형 원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우연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 작은 2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노원교회에서 이러한 6.25 그리고 섭리 이런 걸로 본 우리의 현실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나지않은 통일한국 그리고 세계로 뻗쳐나가는 국력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박수 칠 것을 기약하면서 제가 이 물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